필액의 구비조건 세 가지를 쓰시오. 이 필액이다라고 하는 것은 낙뢰로부터 전기 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필액의 구비조건은 크게 낮은 것 2개, 높은 것 2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충격 방전 개시 전압과 제한 전압은 낮아야 되고요. 상용주파 방전 개시 전압과 방전 내량은 커야 됩니다. 얘는 높아야 되겠죠. 그리고 속류를 차단할 수 있고 내구성이 좋아야 되겠죠.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효전력 60kW, 역률 80%인 부하에 유효전력 40kW, 역률 60%인 부하를 새로 추가한 후 합성한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먼저 역률이 80%인 즉 코사인 세타가 0.8인 유효전력 60kW인 부하가 있고요. 역률이 코사인 세타가 0.6이고 유효전력인 40kW의 부하가 있다. 이때 합성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을 구하라 라는 내용이 되겠죠. 이쪽은 유효전력이 될 것이고요. 이쪽은 무효전력을 구해보겠습니다. 이 무효전력이다 라고 하는 것은 유효전력에다가 탄젠트 세타를 곱해주시면 되겠네요. 다시 한번 적게 되면 유효전력에다가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로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첫 번째 부하 같은 경우 무효전력은 60 곱하기 코사인 0.8분의 0.6 될 것이고요. 두 번째 부하 같은 경우에는 40 유효전력 곱하기 코사인 0.6분의 사인 0.8 이렇게 되겠네요.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이 합성 유효전력은 두 개를 더하면 100kW가 되고요. 무효전력은 이 두 값을 더하게 되면 98.33 kV바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1번의 답이 될 것이고 이것이 2번의 무효전력 답이 되겠습니다. 전격 출력 37kW, 역률 0.8, 효율 0.82인 삼상 유도전동기가 있다. 이에 변압기를 V결선하여 전원을 공급하고자 할 때 변압기 한 대의 용량을 선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여기에 변압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TR. 얘는 V결선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V결선. 이때 V결선에서 이 변압기 한 대 용량을 P1이다 라고 했을 때 V결선에서 발생하는 낼 수 있는 출력은 루트 3 P1이죠. 이거는 여러분들 V결선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죠. 그럼 이 변압기에 삼상 유도전동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얘가 삼상 유도전동기가 있다. 이 삼상 유도전동기의 출력이 37kW이다 라는 것이고 역률 코사인 세타가 0.8이고 이 유도전동기의 효율이 0.82이다 이거예요. 이때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 V결선에 사용하는 단상변압기 한 대의 용량을 선정하라 이런 문제가 되겠죠. 맞죠? 자, 그러면 얘는 유도전동기의 출력입니다. 그죠? 출력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이 유도전동기의 입력이 되겠네요. 유도전동기 입력. 그럼 이 입력이라고 하는 것은 입력은 출력을 뭘로 나누면 돼요? 네, 효율로 나누면 돼요. 그죠? 왜냐면 출력은 입력 곱하기 효율이니까 입력은 출력은 효율로 나누면 돼요. 그럼 얘는 2타분의 제가 편의상 얘 출력을 제가 P0 이렇게 적어 볼게요. P 아웃풋 P0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 단위가 지금 뭐예요? 얘도 킬로와트니까 여기서도 킬로와트예요. 그렇죠? 그런데 얘를 P상 전력으로 나타내려면 얘를 자, 여기까지는 단위가 뭐라고요? 킬로와트예요. 그럼 얘를 킬로볼트 암페어로 하기 위해서 역률을 나눠주시면 되죠. 코사인 세타분의 1로 하게 되면 얘가 단위가 이제 킬로볼트 암페어의 단위가 되겠죠. 그렇죠? 잘 보니까 이 삼상 유도전동기의 입력은 뭐랑 같아야 돼요? 변압기 출력이랑 같아야 돼요. 이 변압기 출력이 얼마라고요? 루트 3 P1이라고요. 얘랑 얘가 어떻게 같아야 된다고요.
그럼 식을 적어보면 얘와 뭐랑 같아야 된다고요? 네, 루트 3 P1이랑 같아야 된다고요. 이렇게.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뭐였어요? P1을 구하라는 얘기였죠. P1을 구하라. 그럼 얘를 P1에 관한 식으로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루트 3 이렇게 넘기면 되잖아요. 그죠? 2타 코사인 세타분의 P 제로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그럼 대입을 해볼까요? 루트 3 효율이 0.82 역률 0.8 분의 출력 37 이것을 계산해보면 그 값이 32.56 kV 암페어다라고 하는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변압기 전격을 선정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 값보다 큰 50 kV 암페어의 변압기 전격을 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단상 3선식 110에 220V 수전의 경우 설비 불평형률을 구하시오. 이 단상 3선식에서 설비 불평형률은 분모에는 총부하 설비의 2분의 1이 되고요. 분자에는 중성선과 연결된 부하의 최대, 최소차의 백분율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설비 불평형률을 계산할 때는 단위가 다 피상전력의 단위입니다. kVA가 되겠죠. 다른 부하들은 다 피상전력으로 주어져 있는데 이 부분만 유효전력으로 주어져 있네요. 그럼 피상전력 PA다라고 하는 것은 유효전력을 역률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2를 0.5로 나누게 되면 4 kVA 이렇게 되네요. 그럼 먼저 AN 간의 부하를 보겠습니다. A와 N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부하 2, 3, 1 다 더해주시면 6 kVA가 되고요. B, N 간에 연결되어 있는 부하는 3, 1이니까 4 kVA가 되고 AB 간에 연결되어 있는 부하는 요거 하나입니다. 그렇죠? 4 kVA. 그럼 자, 1호부터 설비 불평형률은 그대로 계산을 해보면 2분의 1에 총 부하 설비 용량 AN, BN, AB 해서 6 더하기 4 더하기 4가 되고요. 분자에는 AN, BN 중에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주시면 되겠네요. 6-4 됩니다. 이것을 백분율로 표현해서 계산을 해보면 그 값이 28.57%다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유도장애의 종류 및 구분에 관한 내용이다. 알맞은 용어를 작성하시오. 이 유도장애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자유도장애, 정전유도장애, 그리고 고조파 유도장애. 관련된 내용을 설명해 보면 여기에 전력선이 있고요. 그리고 병행해서 이 부분에 통신선이 이렇게 지나간다라고 보겠습니다. 이 전력선에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그 주변에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 자기장과 통신선이 쇄교하게 되면 이 통신선에 무슨 전압이, 유도전압이 발생을 하겠죠. 이걸 바로 우리가 전자유도장애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전력선과 통신선 간의 상호 인덕턴스에 의해서 전자유도전압이 유기가 되고 이걸 우리는 전자유도장애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전력선과 통신선 간에는 이렇게 정전 용량이 존재를 하겠죠. 마찬가지로 전력선과 대지 간에도 정전 용량이 존재를 합니다. 그럼 이 전력선에 대지 전압이 있으면 이 정전 용량에 의해서 통신선에도 마찬가지로 유도 전압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시 정전 용량에 의해서 유도 전압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정전 유도 장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이 통신선에 고조파가 흐르게 되면 그에 따른 고조파 유도 장애도 있겠죠. 그럼 문제에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상호 인덕턴스에 의해 발생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전자 유도 장애이고요. 두 번째에서는 정전 용량에 의해 발생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정전 유도장애다라고 얘기를 하고 3번에서는 고조파에 의해서 발생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고조파 유도장애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지선을 가설하여 전주에 가해진 수평장력 800kg을 지지하고자 한다. 4mm 철선을 지선으로 사용한다면 몇 가닥으로 하면 되는지 구하시오. 단 4mm 철선 한 가닥의 인장하중은 440kg으로 하고 안전율은 2.5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림에서 이 전주에 가해지는 힘이 왼쪽으로 800kg입니다. 그럼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반대쪽으로 똑같이 800kg의 힘이 가해지셔야 되겠죠. 그죠? kg. 그럼 얘를 편의상 T0다 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지선이 이와 같이 설치되어 있는데, 자, 요 길이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이 지선의 길이는 루트 6의 제곱 더하기 8의 제곱이죠.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6의 제곱 더하기 8의 제곱 하게 되면 10이다라는 값이 나와요. 요게 10. 자, 여기에서 제가 편의상 이 부분을 세타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도 세타네요. 그럼 힘이 이러한 방향으로 가해지면 그 중에서 이쪽으로도 가해지는 힘이 있겠다. 그죠? 이걸 제가 편의상 T라고 볼게요. 그럼 여기가 세타, 여기는 T, 여기는 T0다라고 한다면 T분의 T0를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코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T분의 T0를 우리는 코사인 세타다라고 쓸 수 있다고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이 지선으로 가해지는 힘이에요. 요 T. 그럼 T는 코사인 세타분의 T0가 되겠네요. 그럼 코사인은 코사인. 이게 6이에요. 그죠? 이건 10이고 10분의 6. 그죠? 10분의 6. 즉 코사인 세타가 10분의 6에서 0.6이란 말이에요. 그럼 얘는 0.6분의 요 T0가 800이네요. 계산해보면 1333.33kg 이렇게 돼요. 실제 여기에 가해지는 힘이 1333.33이란 얘기죠. 그런데 여기에 사용하는 지선은 안전율을 2.5배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가해지는 힘의 2배로 하겠다는 얘기죠. 즉 지선에 사용하는 철선은 1333.33보다 2.5배만큼의 힘을 견딜 수 있는 걸 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에서 한 가닥의 인장하중이 440이다. 그럼 몇 가닥 해야 돼요? 한 가닥에 440인데 얘를 N가닥 사용하면 되겠다. 그죠? 한 가닥에 440kg인데 N가닥을 사용해서 이걸 맞추면 되잖아요. 지선에 가해지는 힘 곱하기 2.5배에다가.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소선의 수 N은 그대로 440분의 1333.33 곱하기 2.5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계산해 보니까 7.58 가닥이다라는 게 나와요. 근데 이 가닥수라고 하는 것은 정수가 돼야 되겠죠. 정수배. 그래서 7.58보다 큰 소선 8가닥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상회로에서 ABCD 중에서 전원을 공급하려고 할 때 전력 손실이 최소가 되는 지점을 구하시오. 단 A, B, B, C, C, D의 저항은 1옴으로 하고 주어지지 않은 조건은 무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전력 손실이 최소가 되는 지점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전력 손실 PL이다 라고 하는 것은 I제곱 R로 표현할 수 있겠죠. I제곱 R. 그때 문제에서 이 저항의 값은 1옴이다 라고 했네요. 여기 똑같이 1옴, 1옴, 1옴. 그러면 뭐만 구하면 돼요? 전류의 제곱만 구해주시면 되겠다. 그럼 여기에서 먼저 A점에서 전력을 공급할 때 A점일 때 전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40A가 흐르고요. 그렇죠? 여기에는 이 40A랑 이 50A 더한 값이 흘러야 되겠죠. 여기는 90A가 흐르겠네요. 그죠? 얘랑 더한 90A. 그럼 여기에는 전류가 이렇게 흐를 것이고 90과 20을 더한
110A의 전류가 흐른단 말이에요. 그럼 분명히 여기에서 전력 손실이 발생하겠죠. 저항의 값은 1이기 때문에 R의 제곱 R에 의해서 110의 제곱 R1 더하기 90의 제곱 더하기 40의 제곱 요만큼의 전력 손실이 발생하겠죠. 자, 다음에 B점에서 전력을 공급할 때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B점에서 이렇게 전력을 공급한다라고 하면 전류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는 40A가 흐를 것이고요. 여기에는 얘와 얘를 더한 90A의 전류가 흐를 것이고 여기에는 30A의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럼 전력 손실 I제곱 R 30의 제곱 더하기 90의 제곱 더하기 40의 제곱만큼의 전력 손실이 발생하겠네요. 세 번째, C점에서 전력을 공급할 때를 보겠습니다. C점에 이렇게 전력을 공급하면 전류의 방향은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흐릅니다. 그럼 여기에는 40A의 전류가 흐를 것이고요. 이 부분은 30A. 이 부분은 30과 20을 더한 50A의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럼 전력 손실은 I제곱 R 해서 30의 제곱 플러스 50의 제곱 플러스 40의 제곱만큼의 전력 손실이 발생하겠고요. 마지막 네 번째, D점에서 전력 공급을 할 때를 보겠습니다. 그럼 전류의 방향은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흐르겠네요. 그럼 여기에는 30A의 전류가 흐르고요. 여기는 얘와 얘를 더한 50A의 전류가 흐르고 여기에는 얘와 얘를 더한 100A의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럼 전력 손실은 D에서 했을 때는 30의 제곱 더하기 50의 제곱 더하기 여기 100이네요. 그죠? 100의 제곱 이렇게 된다. 그럼 이것을 각각 다 계산을 해보면 A점일 때는 21.8 킬로와트입니다. 10의 3승 별도로 한 거예요. 자, B점일 때는 10.6 킬로와트. C점일 때는 5 킬로와트가 되고요. D점일 때는 13.4 킬로와트의 전력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럼 언제 이 전력을 C점에서 공급할 때 전력 손실이 5kW로 가장 작겠네요. 답은 C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압의 종류 및 구분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전설로를 대표하는 선간전압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전설로를 대표하는 선간전압을 우리는 공칭전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최고 선간전압, 즉 선간전압 중 가장 큰 값을 의미하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개통 최고 전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1번에서는 전설로를 대표하는 전압, 공칭전압. 2번에서는 최고 선간전압은 개통 최고 전압이다 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명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광원에서 나오는 복사속을 눈으로 보아 빛으로 느껴지는 크기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빛의 양을 나타내는 용어와 단위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광원은 우리가 태양이 되겠죠. 태양. 광원. 이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에너지가 있을 거예요. 그죠? 이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복사 속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또는 뭐 조명에부터 나오는 모든 에너지를 그냥 복사속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중에서 사람이 빛으로 느끼는, 눈으로 보아 느끼는 그 빛의 양을 우리는 광속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기호로는 F로 쓰고 단위는 루멘이다 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는
광속, 단위는 루멘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메가볼트 암페어를 기준으로 전원 측 퍼센트 임피던스가 25%일 때 수전점 단락 용량을 구하시오. 여기에서 단락 용량 PS에 대한 공식을 써보면 루트 3 V IS라고 쓸 수 있고요. 다르게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의 PN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것은 퍼센트 임피던스와 기준 용량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퍼센트 임피던스는 25%이고 분의 100 곱하기 기준 용량 10메가볼트 암페어 이렇게 주어졌네요. 그대로 계산해보면 단락 용량은 40메가볼트 암페어다라는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접 가공 임선의 시설에 관한 내용이다. 각 물음에 답하시오. 1번에서는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 2번에서는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 노면상 높이를 묻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KEC 규정에 의해서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 즉 저압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 5m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교통에 지장이 없을 때는 3m가 되죠. 문제에서는 교통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답은 5m가 되고요. 철도 또는 궤도 횡단 시는 6.5m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여러분들 1번에는 5m, 2번에는 6.5m다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분기회로의 전선 굵기를 표준 공칭 단면적으로 선정하시오. 단 전압 강화는 2V 이하, 배선 방식은 교류 220V 단상 2선식이며 후광 전선관 공사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전선 굵기를 구하여라 라는 내용이죠. 전선의 굵기 A는 단상 2선식에서 1000 2분의 35.6 Li다라고 하는 식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먼저 전류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전류 I는 역률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V분의 P로 계산할 수가 있겠네요. 각각을 볼게요. 전압은 220V이고요. 전력이 다 똑같이 1100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는 1100 해보면 5A 이렇게 나와요. 5A. 맞죠? 그럼 여기에 똑같이 5A, 여기도 5A, 여기도 5A, 여기도 5A, 여기도 5A가 흐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얘네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즉 여기에 흐르는 총 전류는 다 더하게 되면 5, 6, 30A 이렇게 나왔네요. 그렇죠? 총 부하 전류는 30A가 돼요. 두 번째 L 볼게요. L. 부하 중심거리. 이 부하 중심거리는 총 전류 분의 시그마 Li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총 전류 한번 볼까요? 총 전류는 얼마라고요? 얘네들을 다 더한 거. 30A예요. 그렇죠? 자, Li다라고 하는 건 거리 곱하기 전류예요. 얘는 이렇게 12m네요.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2m. 5A에 곱하기 12m. 맞죠? 그럼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8m네요. 그렇죠? 그럼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4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30m. 여기서부터 여기는 36m. 여기는 42m 되겠네요. 분전반으로부터 얘는 12m, 얘는 18, 24, 36, 42m가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네들 다 곱해야 돼요. 다 똑같이 5잖아요. 그죠? 5 곱하기 12 더하기 그대로 18, 24, 30, 36, 42 이렇게 되겠다. 다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것을 계산해 보면
부하 중심 거리는 27m가 나와요. 이렇게. 더하기 다 더해주시면 돼요. 총전류로 나눠주시면 돼요. 부하 중심 거리 27m. 그럼 결국에는 여기다 대입을 해야 되겠죠. 전선 굵기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1000 곱하기 전압 강하 2V 이하 35.6 부하 중심 거리 그리고 전류 30. 이것을 계산해 보면 그 값이 14.42 제곱 밀리미터 이렇게 나와요. 즉 이 전선 굵기가 이것보다 큰 거를 써야지 전압 강하가 2V 이하가 된단 말이에요. 이거보다 큰 거. 14.42보다 큰 거 찾아보시면 요게 있네요. 16 제곱 밀리미터. 그래서 전선 굵기는 16 제곱 밀리미터다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용 유도전동기의 직입기동에 관한 시퀀스도이다. 주어진 접점만을 활용하여 미완성 시퀀스도를 완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이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시퀀스 회로도가 또 마찬가지로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제어 회로를 완성하여라 라는 문제가 되겠죠. 그럼 조건을 갖고 우리가 제어 회로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위쪽에 제어 회로 선, 아래쪽에 제어 회로 선 이렇게 그려보죠. 조건 1번을 보면 전원 투입 시 GL 램프가 점등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그냥 GL 램프 이렇게 적어줄게요. GL 램프가 즉 보조 회로, 즉 제어 회로에 전원이 투입되면 GL 램프가 들어온다 이런 얘기. 두 번째, ON을 누르면 전동기가 동작하고 즉 MC가 여자된다는 얘기죠. RL 등은 켜지고 GL 등은 꺼진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여기에 MC, 즉 전자접촉기의 주회로가 있고 여기를 ON 버튼 누르면 ON 버튼을 누르면 MC가 여자되고 자기유지된다라고 했네요. 그렇죠? 그럼 A 접점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RL 등이 켜진다. 그럼 여기다 MC랑 RL이랑 똑같이 움직인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GL 등은 소등된다고 했기 때문에 MC에 대한 B접점 넣어주시면 되겠다. 세 번째, THR이 동작되면 전동기가 정지하고 RL 램프가 소등이 된다. 열동계 전기가 동작하면 THR. 접점의 기호는 여러분들이 다 문제에서 주어져 있죠. THR이 작동하면 MC 소자, RL 등 꺼진다. 네 번째, 오프 버튼을 누르면 전동기가 정지하고 GL 램프는 점등된다. 오프도 여기다 써주셔야 되겠다. 오프. 하게 되면 MC 소자, GL 등 점등되겠죠.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여기에 옮겨 적으면 되죠. 여기는 THR. 오프, 온, 자기유지. 여기는 비접점 되겠네요. 이 두 개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은 없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답안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각도로 발산하는 광도 400칸델라의 광원이 책상 중심에서 높이 2m에 위치하고 있다. 책상의 지름은 4m일 때 책상 가장자리에서 수평면 조도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 대한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책상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죠. 이 책상의 지름은 4m다라는 얘기고요. 이 중심으로부터 2m 높은 곳에 광원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이때 이 광원의 광도가 400칸델라다라고 되어 있네요. 맞죠? 그럼 책상의 지름이 4m이면 이 반지름은 2m네요. 요 점에서의 뭘 구하라는 얘기예요? 수평면 조도. 수평면 조도 EH는 공식에 의해서 R제곱의 I의 코사인 세타 이거죠. 볼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2m이고요.
여기서부터 그럼 여기까지의 길이. 얘가 편의상 제가 R이라고 볼까요? R. R은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루트. 요거의 제곱 더하기 요거의 제곱이네요. 2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하시면 2 루트 2 이렇게 돼요. 맞죠? 자, 이 식에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R은 2 루트 2의 제곱 광도 I는 400 되고요. 곱하기 코사인 세타. 여기서 세타는 이 광원과 이루는 각이에요. 여기와 얘 간에 이루는 각, 요게 세타예요. 세타 위치 잘 아셔야 됩니다. 코사인이면 요거분의 요게 되겠네요. 그죠? 요거분의 요거. 요거분의 요거. 2 루트 2분의 2. 요것을 계산해 보면 그 값이 35.36 럭스다라고 하는 값이 나온다. 문제에서 요구한 요 책상의 가장 자리에서 요 수평면 조도는 35.36 럭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9kV Y 1000kVA 이하를 시설하는 경우에 특급 간이 수전 설비 결선도이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여라. 해당 문제는 여러분들이 모두 암기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1번부터 살펴보게 되면 자동 고장 구분 개폐기의 약호는 자동 고장 구분 개폐기는 ASS다라고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위 결선도에서 생략 가능한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도면을 보시게 되면 피레기용 단로기 같은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22.9kV Y용의 피레기는 어떤 부침형을 사용해야 되느냐. 디스커넥터 또는 아이솔레이터 부침형 써주시면 되겠고요. 네 번째, 인입선을 지중선으로 시설하는 경우 공동주택 등 고장 시 정전 피해가 큰 경우에 예비 지중선을 포함하여 몇 회선으로 시설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예비선 포함 2회선 이상으로 해주셔야 되겠다. 다섯 번째, 지중 인입선의 경우 22.9kV Y계통은 어떤 케이블을 사용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케이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CNCVW 케이블, 수미령 또는 TR, CNCVW 트리 억제형 둘 다 가능한 탑이 되겠죠. 둘 다 적어주셔도 되겠고요. 여섯 번째, 화재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어떤 케이블을 사용해야 되느냐. 불연성을 사용해야 되겠죠. FR, CNCOW 케이블, 난연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네요. 일곱 번째, PF 대신, PF는 이제 파워 퓨즈가 되죠. 전력 퓨즈 대신 COS, 컷아웃 스위치를 사용하는 경우 비대칭 차단 전류는 몇 kA 이상의 것을 사용해야 되는가? 10kA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답안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상 콘덴서 3개를 선간전압 3300V, 주파수 60Hz의 선로에 델타로 접속하여 콘덴서의 용량이 60kVA가 되도록 하려면 콘덴서 1개의 정전 용량은 얼마로 하여야 하는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콘덴서를 Y 결선한 경우가 있고요. 이 콘덴서를 델타 결선한 경우가 있습니다. 두 경우에 여러분들이 공식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때 한 상의 정전 용량을 C라고 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상의 정전 용량을 C라고 하고, 이때 선 간에 걸리는 전압,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선 간에 걸리는 전압을 V라고 한다면 이때 Y 결선 시 QC는 E 파이 F CV 제곱이 되고요. 델타 결선 시 QC는 6 파이 F CV 제곱 이렇게 됩니다. 동일한 정전 용량 C를 쓴다면 델타가 3배가 되는 거죠. 문제에서 어떻게 결선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델타 결선되어 있다. 그때 이 C 값이 얼마냐를 묻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얘를 C에 관한 식으로 정리하면 C는
나머지 다 넘기면 되겠다. 6 파이 F V제곱에 QC 됩니다. 그대로 대입을 해볼까요? 6 파이 주파수 60 전압 3300의 제곱 QC의 값이 60 kVA죠. 60 곱하기 10에 3승 되고요. 단위가 여기에서 마이크로로 물어봤습니다. 곱하기 10에 6승 해주시면 마이크로의 단위가 됩니다. 이게 없으면 페럿이죠. 넣어주면 마이크로 페럿이 되겠죠. 이것을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면 그 값이 4.87 마이크로 페럿이다 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답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00루멘을 복사하는 전등 30개를 100제곱미터의 사무실에 설치하려고 한다. 조명률 0.5, 감광 보상률 1.5인 경우 사무실의 평균 조도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공식 하나만 알면 되겠죠. F, U, N, E, A, T 이렇게 됩니다.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조도, E를 구하여라 이런 얘기네요. 그럼 조도 E에 관한 식으로 정리를 해보면 E는 AD분의 F, U, N 됩니다. 대입을 해볼까요? A는 면적이죠. 100 곱하기 D는 감광 보상률 1.5 F 광속 2000 조명률 0.5 전등의 개수 30개 이렇게 되네요. 그럼 이것을 계산해 보면 200 럭스라고 하는 평균 조도 값이 나오게 됩니다. 100kW 설비 용량 수용과의 부하율이 60%, 수용률 80%일 때 1개월간 사용 전력량을 구하시오. 단 1개월은 30일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사용 전력량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 전력량은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평균 전력. 그러니까 평균 수요 전력에다가 곱하기 시간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죠? 그럼 전력량의 단위가 지금 킬로와트 아워잖아요. 그죠? 평균 수요 전력은 단위가 킬로와트가 될 것이고요. 시간은 아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다. 맞죠? 그럼 이때 여러분들이 공식 두 가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 하, 율이다 라고 하는 것은 공식이 부하율은 최대 수요 전력분의 평균 수요 전력이 그죠? 곱하기 백분율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수용률이라고 하는 거 볼게요. 이 수용률이라고 하는 것은 설비 용량분의 최대 수요 전력이에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맞죠?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 바로 평균 수요 전력이 알고 싶다고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요 평균 수요 전력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얘 곱하기 얘잖아요. 그죠? 최대 수요 전력 곱하기 부하율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맞죠? 그러면 이 최대 수요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이에요. 얘는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이라고요. 맞죠? 그러면 평균 수요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최대 수요 곱하기 부하율인데 이 최대 수요 전력 때문에 이거 쓰면 되잖아요. 이거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로. 맞나요?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네요. 이렇게. 평균 수요 전력 대신에 최대 수요 전력 곱하기 부하율인데 최대 수요 전력은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이란 말이에요.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 그렇죠? 이게 뭐예요, 지금? 최대 수요 전력. 그렇죠? 여기에다가
부하율을 곱하면 얘가 평균 수요 전력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뭘 곱하면 되겠어요? 이제 시간을 곱하면 되겠다. 그러면 전력량, 사용한 전력량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대로 대입해 주시면 돼요. 이제 설비 용량은 100이라고 돼 있어요. 100 곱하기 수용률은 80%니까 0.8 곱하기 부하율이 60, 0.6 곱하기 시간은 1개월은 31 곱하기 하루 24시간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렇죠? 이것만 잘 알면 돼. 아, 얘가 뭐라고요? 최대 수요 전력. 거기다가 부하율을 곱하면 얘가 평균 수요 전력에다가 시간. 그렇죠? 공식을 여러분들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이것을 계산해 보시면 34,560kWh라고 하는 사용 전력량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